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들이 무슨 대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역사가 얼룩져가 있고 계속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는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어떤 개념, 우리가 뭐 홍익을 주창을 하면서 이 어떤 그런 대립을 일삼아가지고는 또 되지도 않고. 존경하는 배달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이러한 또 깊은 모임을 만들어주신 우리 김영수 선생님, 또 추민호 대표님, 성미행 여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의 동력은 정신인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민족이나 성공하고 실패하는 중요한 역사 동력은 정신인격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성과 건면성, 지혜를 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국은 분단되어 있고 선진 민족 국가로 역사혁명, 민족혁명을 안수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도력을 과감히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혁명, 역사혁명, 민족혁명을 안성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이대한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윤리 도덕에 기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직, 신뢰, 책임, 희생,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도 역사단체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상당수가 속된 말로 닭 대가리는 되려 하지만 호랑이 꼬랑지는 되기 싫어합니다. 결과는 뭐냐? 역사의 중요한 민족의 탄압과 통일을 위한 맹분 속에서 더 많은 더 심각한 분열과 대립 현상이 일어나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체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큰 슬기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정한 것이 한순간에 모두 기록되었다가 인간의 구체적인 시공간 역사 속에 순차적으로 전개되어 나오게 된 이유는 하느님의 체질인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큰 덕입니다. 이렇게 전체성의 하느님은 목적, 기록, 원칙의 삼위일체로 존재하며 당초 우주를 움직인 목적이 느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보다 올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느낌의 교류를 원합니다. 그에 따라 인간 세상에는 자연이 예술, 윤리, 도덕,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발전이 뒤따르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과 같은 전체성을 실현하는 길인 자연과의 합일, 생명과의 합일. 위치와 의미. 세계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탈종교화되고 있다. 유물론적인 철학으로 사회적 평형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는 물론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자본주의 역시 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행복의 척도로 내세우며 자연정복을 일삼음으로 해서 인류 문화를 이끌어온 핵심 가치인 정신의 도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 인류 문명의 시조를 알고 있던 그리스 문명, 영혼 불멸의 이집트 문명, 홍수 이후 하늘의 두려움을 알던 수메르 문명, 우상을 부정하고 말씀을 내세우던 기독교 문명, 그러나 최근 발굴된 홍산 문명으로 인해 학계는 조용히 들끓고 있다.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생물학적 조건 충족 너머에 유기체적 환경 속의 사회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정신적 인격성을 개발하는 존재. 이러한 개념 형성의 기초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홍산 문명은
고조선 이전에 한민족과 뿌리가 맞닿아 있는 동이족 문명임이 자명한 사실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먹구름이 달을 가릴 수 없듯이 양쪽 눈에 푸른 보석을 박아놓은 웅족 옥녀의 존재, 동북아 도맥의 지표이다. 지강, 주식, 금촉 등의 수행법을 통해 만물 이력, 무라 일체 등에 이르는 길은 이후 선교, 불교, 도교, 심지어 유교의 바탕이 되고 있다. 추나 추동, 사계의 뚜렷한 변화를 통해 생장수장의 법칙을 인지하고 생애 과정을 반복 학습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연민에 눈뜨는 인간. 지어야 인애를 닦는 모습은 천부경, 참정경, 삼일신고뿐 아니라 산해경, 도덕경, 반야신경, 법화경, 사셔신경 등에 잘 드러나고 있다. 불도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도심을 길러가던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다. 자연 안에서 태어난 모든 개체 생명은 유기체적 본질로서 동일성에 눈뜨고 자연스럽게 직지심, 불림문자, 곡신, 상선약수, 인의 예지 등을 닦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범은 범아시아의 정신문화를 지탱해온 중요한 축이었다. 변화무쌍한 왕조의 되풀이 속에서도 생존의 터를 지키던 보통 사람들, 바람과 햇살과 물과 흙과 하나임을 온몸으로 느껴 하는 인간, 마을과 산을 오가며 수행하던 그들은 산신제를 지내고 사당을 세우며 산과 들의 풍요한 먹거리를 주시던 하늘에 감사한 마음을 나누며 살았던 것이다. 노자의 도가 비상도처럼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어라 내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폼을 금수강산에서 누리던 사람에게 재난이 닥쳐왔다. 권력과 금력, 폭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자연 속에 태평가를 부르며 배를 두드리며 살던 이들에게 나락과 나물 바구니, 물고기 바구니를 빼앗고 나아가서 땅까지 빼앗아 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득 차 있는 산에 입산 금지를 써붙이고 만인의 천부권인 자연 채취를 금하는 일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국제재판소에 단 3일 앞두고 2009년 9월 1일 날 이게 받아들여져서 소송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 중국은 응대 안 하죠. 우리가 독도를 일본이랑 그 상대적으로 응대 안 하듯이 그런 상태로 있지만 일단은 제소는 해놓은 상태에서 또 하나 한 게 지금 중국의 간도라고 하는 쪽은 서간도, 동간도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그쪽으로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북간도로 불렸던 그 간도 전체 영토를 보면 연해주 쪽의 핫산이라는 지역에 안중근 열사가 그쪽에서 출발해서 어떤 걸 시작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쪽에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한 600만 평 정도 계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철도의 중심이 그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 교통하고 있는 것이 핫산이고, 핫산 쪽에서 러시아를 거쳐 그 북한으로 내려온 철도로 유통망을 좀 구축할까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콩이랑 옥수수 등 1차 농산물을 심어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먹고 살 거리에 대한 계획이고, 그걸 국내에 회사를 차리면은 여기에는 필요 없죠. 사람들이 회사는 여기 있지만 직원들은 전부 젊은이들로 채용해서 핫산으로 가서 농업을 대단히 농업과 광업, 일단 1차 산업부터 시작하면은 인구도 들어와야 될 거고 일도 시작돼야 될 거고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말로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월간지를 하나 만들고자 해서 제 친구랑 같이 월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 역사 알리고라는 책을 통해서 논쟁이 심한 근대사나 아직도 조상이 살아남아있는 어떤 싸움의 여지가 있는 그 고려사 아래쪽은 나중에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뭐 정몽주 씨 후손이 생존에 계시고 뭐 국회의장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 그런 쪽에 뭐 정도전의 논리를 갖다 붙이고 이런 싸움 역사, 저희가 보려고 하는 역사 싸우면은 싸움만 되지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과연 어떤 사료가 있고 어떤 대한 사관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은 인간의 천재의 꿈을 이루는 역사의 주체가 되어 천지상계의 역사까지 바로 세운다는 사관입니다. 대한은 대한민국만의 사관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큰 한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관입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면 우리는 크게 9번 굽이쳐 흘러왔습니다. 황국 배달 조선의 재정일치 시대,
북부여, 고구려, 대중국으로 이어지는 대륙의 패권제한 시대,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마치 열매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형국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으로 한 것은 남북의 갈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해 임시 정부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다시 한번 뛸 수 있기 위해서는 국력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당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역사당에서는 역사 인력시 탐방단을 기재된 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문화 컨퍼런스를 지금 주관하신 배달문화원하고도 부산에 강연장을 지금 개설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4군데를 강연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당에서는 이번 다음 달 7월 11일 날 그동안 6년에서 한 7년 정도 준비한 단군 영화를 제작 발표회를 프레스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대구는 조금은 특별한 고장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경제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곳이 대구입니다. 또 민주화의 효신 4.19 이거가 대구 228 학생의거로부터 3.15로 해서 4.19로 이어졌던 민주화 운동의 효신입니다. 또 새마을 운동을 일본에 했던 것도 대구입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것도 대구 아리랑 축제가 약 2002년부터 10년 이상 음원을 모아오면서 축제를 통해서 모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재청에 제출했고 그것이 유네스코에 수도 해치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한 사람이 비웃더라고요. 비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럼 당신이 해보지? 그럼 한번 찾아보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리저리 궁리해도 뚜렷한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경기도 동쪽 끝에서 살아요. 서울에 이제 자주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서울 지하철 어느 벽면에다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힘든 것을 그냥 힘들지 힘내라라는 말보다도 뭔가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줘야지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구를 보고 그래 뭔가 저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도를 펴놓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쟤들한테 도와줄 것은 내가 할 것은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봐도 마땅히 해줄 것이 없고 또 내가 재산이 많아서 뭔가 도와줄 것도 없고 인기인들,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처럼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메시지가 돼서 전달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뭔가 여러 방면으로 찾다가 장거리의 도보걷기를 구상하게 됐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한문화 컨퍼런스에 지극히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과 중국 등의 특허 출원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국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저로 여기까지 발표하고 더 듣고 싶은 내용은 유튜브에서 절대 영어로 검색하시면 제가 직접 PT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사교육을 막느라고 영어학습에 들어가는 돈이 3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주관성을 가진다고 할 때는 각자가 자기 걸음이 있고 자기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런 여러 걸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눈밭 위에 제가 겁없이 한 발
디뎌보고 발자국을 내볼 테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수천억의 무량대수의 하느님이 별처럼 쏟아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거창합니다. 다음에 올 인간 다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날. 오늘 이 자리에 발언할 기회는 중원 김형순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발생했습니다. 일전에 새로운 구조 대화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나누시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워서 눈으로만 드나들었는데 남을 가르칠 처지가 못 되어서 아마 앞으로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원 선생님께서 20가지 날을 시원합니다. 여기도 시원하지만 그래 시작할까요? 예. 일단 제목은 한의 유라시아 대륙 사관으로의 확장성과 그에 따른 한민족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의식의 확장과 360개국 화백 연방제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력은 성장하는 거죠. 꿈도 성장하는 연방제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력은 성장하는 거죠. 없으면 말을 아껴야 하는데 이 자리는 아주 뜻깊은 자리인 만큼 저 인류 평화에 대한 절대 가치를 설정해 보고자 하는 거에 방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의 국량과 신량을 빨리 유라시아 대륙 사관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상훈 박사님의 세계가 벌벌 떠는구나. 인류 세계 언어의 뿌리가 바로 우리 사투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경창조 경영대상의 시상식에 대회장이신 박광경 총재님께서 말씀 올리고 2시간 동안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는 분이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미래를 밝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한문화 컨퍼런스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역사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